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박기령 작가님이 지은 지금이 제철입니다. 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길영. 과거에 저는 피지 않는 꽃을 보며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농사를 짓게 되었고 결국 농사를 통해 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농부로서 밭을 일구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꽃이 있습니다. 네, 차례를 보겠습니다. 스텝 1. 일구기. 시작하는 용기를 위해. 스텝 2. 심기. 뿌리고 심어야 자랄 수 있어. 스텝 3. 가꾸기. 오늘도 단단한 마음으로. 스텝 4. 수확하기. 지금이 제철입니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뿌리고 뿌려야 거둔다. 땅을 다진다. 씨를 뿌린다. 흙을 덮는다. 물을 준다. 싹이 난다. 싹이 자란다. 꽃이 핀다. 어떤 작물을 심더라도 식물이 커가는 과정은 대개 비슷하다. 물론 가끔은 씨를 뿌렸음에도 싹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더 많은 씨를 한 곳에 뿌려주면 된다. 그러면 그중 몇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그렇게 잘 자라난 싹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점점 더 크게 자라난다. 결국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땅을 다진다. 흙을 덮는다. 물을 준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 이후에 어떤 과정도 기대할 수 없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한다.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을 해야 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원하는 기업에 지원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싹을 틔우기 어렵다면 더 많은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다. 나는 가을의 황금 들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열심히 모내기를 할 예정이다. 책을 읽으면 작가와 주인공과 함께 걷는 것만 같았다.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그들이 걸어온 순간순간을 함께 공감하며 고스란히 그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다. 책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었다. 영화 역시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보다 책은 좀 더 현실적이었고 실제적이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고 책을 조금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덜 후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다.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또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살아간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말이다. 모든 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길로 인도해주고 나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책이다. 책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얻어온 노하우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 몇 잔을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 타임머신을 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아직도 미래가 두렵고 과거가 후회되는가? 그렇다면 서점으로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 책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 년 전으로 혹은 상상 속 미래로 훌쩍 떠나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책은 당신과 함께 걸어주는 안내자이자
미래를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귀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실패를 품으면 인생이 자란다. 작년에 배추를 수확하며 상하고 멍이 든 겉껍질은 그대로 밭에 두었다. 쓸모없는 배추 겉껍질을 왜 땅에 두었냐고 묻는다면 벌레에게 뜯기고 상한 배춧잎은 사람에게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지만 땅에게는 귀한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음식으로만 배추를 바라보지만 사실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배추의 쓰임 역시 다양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수많은 도전을 해왔다. 책을 통해 수많은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건축 도장, 방수, 드론, 컴퓨터 등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시험장에 갈 때마다 마치 수능을 보는 학생처럼 떨렸고 꼭 합격해야 한다는 마음에 마지막까지 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모든 도전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는 성패도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패도 참 많이 있었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게 마치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정하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다. 나는 패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 중이다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순간들이 모여서 내게 경험이라는 힘이 되었다.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도전 중이다. 대개 사람들은 실패는 감추어야 하고 버려져야 할 배추의 겉껍질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 있어 실패란 속이 꽉 찬 배추가 될 수 있게 도와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한 실패라는 경험이 거름이 되어 나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밭에 귀한 양분이 되어 주었다. 인생의 실패를 늘려보자. 그만큼 내 안에 속이 꽉 찬 경험들이 생길 것이다. 인생의 실패를 늘려보자. 그만큼 내 인생밭이 기름지게 변할 것이다. 꽃향기를 찾아서 나는 꽃을 좋아한다. 예쁜 색과 그 자체로 눈을 사로잡는 꽃의 모습도 좋지만 특히나 꽃향기를 좋아한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꽃향기를 맡고 있으면 그날의 고단한 기분이 풀어지곤 한다. 그러다 가끔 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축사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함께 넘어올 때면 그렇게나 좋아하던 꽃향기도 축사의 냄새에 가려져 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평소와 같은 날임에도 다른 상황이 되면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일상임에도 회사에서 상사와의 불화로 짜증이 일면 그날 자체가 우울해지고 친구와의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 모든 일에 화가 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24시간이라는 하루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하루가 가지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그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 결국 그날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건 나의 몫인 셈이다. 그러니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나의 하루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멀리 축사의 냄새가 느껴진다. 나는 허리를 굽혀 꽃에 가까이 코를 가져다 대 꽃향기를 맡는다. 축사의 냄새가 심하게 풍겨져 오는 날에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방법은 꽃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일상의 힘든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날에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자. 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는 것은 결국 나의 몫이니까. 고맙습니다. 평소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나에게 친구들은 말 속에 영혼이 담겼느냐며 나의 진심을 묻곤 한다. 내가 살아있는 걸 보니 영혼은 있을 테고 나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나는 알 수 있으니 고로 나의 모든 말은 영혼이 담긴 진심이다. 예전에 나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했다. 당연히 감사와 사랑한다는 등의 닭살 돋는 말은 입 밖에 거의 내지 않았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표정만 봐도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절박한 순간이 오고서야 깨닫게 되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건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거라는 걸. 농사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낫질조차 모르던 나는 무엇이든 배워야 했다. 그만큼 절박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농부가 되어 있었고 농사 짓는 땅에서는 파릇파릇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내가 멈칫하면 어제까지도 파릇파릇하던 식물들이 고개를 떨구고 시들어 갔다. 마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아우성 치는 것 같은 식물들을 보며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주변 분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모르는 지식을 물어보고 배우기 시작했다. 그분들이 나눠주시는 농사 경험이 내게는 농사 일타 강사의 쪽집게 가해가 되었다. 그 깨달음과 배움이 감격스러워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아닌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자 시들었던 식물들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대가 없이 지식과 경험을 나눠준 농사 선배들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농사에 대한 깨달음이 늘어갈수록 감사와 사랑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익숙해진 감사와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입을 통해 말로 흘러나왔다. 마음에 감사가 쌓이니 이내 습관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니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도와주면 기분이 좋다는 사람이 생겨났고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났다. 책에서만 읽었던 이야기가 내 삶에도 적용이 될 줄이야.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 표현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게 감사한 사람들을 찾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단지 거기가 어울리지 않을 뿐이야. 잡초는 누가 밟고 뜯고 짓이겨도 끈질기게 살아남을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 어느 날 밭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보면서 이 녀석은 장점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면 나 역시 내가 정성스레 키우는 농작물 사이에 자리 잡은 채 무럭무럭 자라는 잡초들을 보고 꽤나 욕을 했었다. 하도 많은 욕을 먹어서일까 이 녀석들은 끈질기게도 오래 살아남는다. 없애려고 약을 쳐도 어느새 다시금 자라있다. 잡초가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근성을 지녔다. 어디서든 어떤 고난에서든 살아남으니 말이다. 한때는 잡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디서든 살아남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비실비실하지 않고 튼실하고 멋진 사람. 그렇다면 강인하고 스스로 잘 자라는 잡초는 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 걸까?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 봤다. 옥수수밭에 잡초, 고구마밭에 잡초, 콩밭에 잡초. 그렇다. 이 녀석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 잘못한 거사. 옥수수도, 콩도, 고구마도 자기 이름이 있어서 자기가 자라야 할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잡초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은 것이다. 잡초야, 너는 참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단지 아직 네가 있을 곳을 못 찾은 것뿐이야. 사람들이 너의 가치를 못 알아봤을 뿐이야.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누군가는 잡초 같을 수 있고 잡초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한들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직 당신을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니까. 지금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보거나 자리를 옮겨보거나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잡초도 귀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분명 우리도 언젠가 귀하게 쓰일 중요한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포함한 세상의 수많은 잡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본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잡초가 될 수 있고 필요한 곳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턴 잡초가 아니라 이름이 불려질 때가 올 것이라고. 옥수수에서 배운 겸손. 옥수수 알갱이를 먹을 때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너무 좋다.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다. 농약을 주지 않아도 물을 제때 주지 못해도 밭두렁에서 스스로 잘 자라는 게 옥수수다. 맛도 좋은데 큰 보살핌 없이 잘 자라기까지 하니 이 얼마나 기특한가. 그래서 이런저런 농작물을 키우느라 신경을 쏟느니 농사짓는 땅 전체에 옥수수만 심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자라는데 땅 전체에 옥수수를 다 심어 놓으면 힘들 것 없이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수수를 좋아하니 팔로도 분명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자 내년에는 농사 짓는 땅 전체에 옥수수를 심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나 좋은 옥수수를 왜 주변 사람들은 대량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쉽고 편한 농사를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농사 선배님께 말씀드렸더니 대뜸 옥수수를 심어나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다.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럼요. 제가 몇 년 동안 밭두렁에 옥수수를 심어봤죠. 밭두렁이라는 말에 선배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셨다. 마치 아빠가 어린 아이의 느릿느릿한 걸음마를 보며 대견함과 안타까움에 미소 짓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으셨다. 옥수수를 밭 전체에 심기 시작하면 밭두렁에서 키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야. 조금 심는 옥수수는 농약을 안 해도 돼. 하지만 넓은 땅에 심겨지는 순간 넓어진 땅덩어리만큼 생각할 거리들이 늘어나지. 한번 벌레라도 먹기 시작하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친다고 생각해봐. 한 곳에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가 땅 전체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잖아. 그때 떠올랐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